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자동차 보험기간 중 변동사항과 보험료 관계에 대한 방송에 나가고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됐다는 시청자 여러분의 반응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착한 보험 이규대 브로커를 모시고 집보험에 대해서 중요한 변경사항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방송 나가고 나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고 몰랐던 거가 이제 많이 도움이 됐다는 사실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보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제 자동차 보험을 저희가 다뤄봤으니까 오늘은 좀 집보험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집보험의 변동 처리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 그 소제목이라고 할까요? 큰 주제들이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될까요? 네, 집보험도 보험 기간 중에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큰 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일 큰 거 이사 가는 경우. 그렇죠. 많이들 하시죠. 제일 흔한 이사 가게 되면 할 게 많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재산을 증식을 시키든가 없애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추가 아. 또 삭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네. 있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추가가 되거나 이제 없어지는 경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몰기지와 또 관련이 됐잖아요. 그렇죠. 융자. 네. 그것도 다 변동사항에 들어가야 돼요. 아, 보험료하고 그렇겠네요. 관계가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계절이 바뀌면은 아니면 이사를 가게 되면은 집 수리하잖아요. 아, 레노베이션이요? 레노베이션인데 데코레이션이 아니고 네. 레노베이션 차원에서 그런 정도를 오늘 이렇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변동사항 중에는 집의 경우는요, 제일 흔한 게 아무래도 이사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사라는 걸 생각만 해도 벌써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고 참 해야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보험에 관련된 그 측면에선 어떤 것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나요? 우선 그 이사를 가게 되면은 보험을 해약하고 다시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험번호는 살아 있고요. 네. 그 프로퍼티 대상만 바뀌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그 1년이라는 계약 기간도 그대로 유효하게 그렇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프로퍼티만 넣고 빼고 하는 거예요. 네. 바로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혹시 기억나세요? 작년 2018년 4월 달에 네. 스페셜 리밋 하면서 네. 재산 품목 리스트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네. 했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속담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지금 저기 제니께서는 집에 재산 품목 리스트 갖고 계십니까? 뭐 재산이 많지 않아서 없습니다. 네. 저는 물론 갖고 있는데 네. 업데이트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도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놓습니다. 네. 만약에 이사를 하신다 하면은 어차피 물건을 꺼내서 다시 그 패킹을 가져가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보험에 적용을 시키든지 네. 만약에 적용이 안 되면은 이 다음에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때 네. 그 리스트를 보고 클레임 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할 때 네. 재산 품목 리스트를 한번 작성하기를 간곡하게 권고를 해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아마 몰기지 문제가 대두가 될 것이고 네. 또 몰기지를 또 보고를 하고 또 집에 대한 몇 년도에 건축이 됐고 여러 가지 사항을 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브로커하고 상의를 해서 에이전트하고 상의를 해서 네. 그 필요한 양식 필요한 그 품목이 있어요. 네. 그걸 서로가 주고받아야 돼요. 아, 그래서 정확하게 보험료가 계산이 되는데 그 이유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많이 거두려는 게 아니고 무슨 문제가 있었을 적에 제대로 보상을 해드리려고 브로커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네. 그러한 사항을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재산 품목을 이제 리스트를 작성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꼭 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저는 제가 권고하는 거예요. 네, 말씀 뭐 여러 번 꼭- 강조하셨어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님이 네, 싹 쓸어갔어요. 네, 그때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 기억 못 하고 계세요. 그 리스트를 보고 기억을 더듬어서 아, 신청해야 되는데 네. 그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다음에 차제에 내 집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네, 뭐 조그만 소모품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큰 것도 있잖아요. 네, 네. 심지어 그 안에는 집 등기 서류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류. 네, 네. 맞습니다. 하다못해 윌, 유서요. 유서까지도 다 포함되겠습니까? 저도 그런 거 해서 저는 그 세이프티 박스에 넣어놨어요. 네. 네. 아, 그렇겠네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사실은
저만 해도 사실 최근에 제가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없어서 영수증이 없고 분명히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돌아서니까 그것도 있었는데 또 돌아서고 나니까 그것도 빠졌네 했던 것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툴레이시죠. 네, 이게 늦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의 팁이 있다면 특히 제가 경험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방이면 방, 아니면은 뭐 가라지면 가라지, 이제 각 구분된 공간별로 정리를 해 두시면 더 도움이 될 것 네,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꼼꼼하게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집이나 콘도 같은 프로퍼티를 구입하는 경우에 좀 더 이렇게 강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때 저 같은 경우는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네, 대부분이 80% 이상이 몰기지와 관련이 있으세요. 맞아요. 그럼 몰기지에 들어간 서류하고 보험에 있는 서류하고 딱 맞아야 돼요. 네. 무슨 문제가 지게 네. 이름이 틀리거나 주소가 틀리면은 처리는 되겠지만은 이게 몇 개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네. 공조가 돼서 서로 주고받는데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 음, 추가를 하는 경우에는 네. 클로징 데이터가 필요해요. 언제 클로징이 되는지. 네. 그다음에 주소가 필요하죠. 그렇겠죠. 근데 간혹가다 새 집이 때문에 우편 번호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네.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네네. 네. 그 어떤 대충 해서 주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보험료가 달라져요. 그렇죠. 항상 그 보면은 그 우편 번호에 입력해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네. 주소가 필요하고요. 음. 또 클로징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타이틀, 명의. 음, 만약에 그 서류에 부부 이름이면 부부 이름 꼭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어떤 분은 한 분만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몰게지 회사 이름하고요. 네. 몰게지 회사 센터 주소가 필요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요? 네. 왜냐하면 큰 기관들은 여러 그 몰게지 브랜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클라이언트는 브랜치 가서 일을 하셨어요. 네. 이게 브랜치 주소를 주는데 그게 아니고 아, 큰 그룹이면은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몰게지 디파트먼트가 있어요. 네. 그 주소가 필요해요. 그렇군요. 왜 필요하냐? 네. 보험회사에서는 거기다가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음, 그래서 몰게지가 있는 경우는 그래서 보험료도 더 올라가는 거예요. 네. 보험료도요. 더 거기까지 몰랐습니다. 네, 이제 그거에 이제 아울러서 붙여진 게 많이 있어요. 그게 안 맞아 떨어지면은 나중에 이제 몰기지 회사에서 막 연락합니다. 네. 어떻게? 보험회사에서 네. 우리 설티피켓 못 받았다고. 아, 나중에 보면은 주소가 달라서 주소가 그렇군요. 다르던가 아니면은 다른 정보를 주셔가지고 네. 심지어는 몰기지 회사 주소를 몰기지 회사명도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네, 본인은 예를 들어서 어떤 모 A라는 은행을 알고 있는데 네. 실은 나중에 그런 데 보면은 B가 돼 있어요. B 은행으로. 그는 본인의 착오에 의해서 아니요, 그것은- 착오가 아니에요. 그럼 처음에는 A 은행으로다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진행을 최종적으로 해주는- 몰개지를- 그렇죠. 그걸 그렇군요. 진행해 준 분들이 네. 딴 데를 바꿔놓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근데 말씀- 그것 때문에 맨 마지막에 네. 미리 하는 것도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보통 클로징 한 일주일 전에 보통 마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뭔가 컨펌이 됐을 때, 네네. 네, 최종 확인이 됐었을 때 네네.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제 보험회사에 신고를 그렇죠. 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몰개지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도대체 몰개지가 이 집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 어떤 관계가 있는 네, 건가요? 첫째요. 네. 법적으로 보험회사는 몰기지 회사에다가 이 물건이 보험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걸 요구하더라고요. 네, 반드시 해야 돼요. 네, 법적으로 네. 돼 있어요. 네. 그러게 되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음, 그냥 합니까? 보험료를 올리죠, 그만큼. 음,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100에서 200불 정도 연간 네.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근데 중간에 만약에 그 물건이 없어지거나 네네. 몰개지가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빨리 신고하셔서 그 부분 디스카운트 안 내야 되죠. 받으셔야죠. 그렇죠? 디스카운트가 아니죠. 이번 경우는 안 내셔야 되죠. 그렇군요. 이미 추징을 한 거니까 음, 끝났으면 이제 도로 받아야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 보험료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1년이란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많은 변동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미세한 거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업데이트를 한다라는 거를 저희가 사실은 그냥 귀찮아서도 미뤄두는 경우도 있고 뭐 알겠어라고 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절대 빠뜨리지 말아야 되겠네요. 결국엔 그게 이제 소비자인 이제 저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생각이 나는 건데요. 네. 이 한국인 분 중에서 네. 이 콘도가 두세 채 있는 분들 꽤 많으세요.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어딘가 그 보험의 그 커버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일반 퍼스널 개념으로다가 무한정으로다가 그 렌트 콘도를 넣는 것은 좀 안 좋아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바로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뭐 메인 그 듀얼링이 있고 네. 거기에 뭐 제1, 2, 3, 4 쭉 네. 어태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해당 브로커나 에이전트하고 상의를 하셔서 꼭 올리시고서 네. 인 케이스 문제에서 이제 보호를 받으시기를 이제 권고해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선생님께 말씀하시는 동안에 이제 생각이 든 건데요. 그럼 집보험도 마찬가지로 차보험처럼 예를 들어서 집이 지금 프로퍼티가 이제 추가되는 경우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여러 그 프로퍼티를 한 보험회사에서 한 소유주가 같이 동시에 가입을 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 추가 할인 받은 아닙니다. 그 프로퍼티는 서로가 혜택은 없어요. 아, 네. 그건 아니군요. 네네. 이제 멀티식으로 네네. 해서 같이 받을 수 있는 네. 거는 단지 네. 그 어떤 그 베네핏 정도는 있어요. 네.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언더라이팅 팀에서 해다 보면은 이제 서로 그 상호간에 일정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디스카운트 해주고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노베이션 말씀 마지막으로 하셨었어요. 그러면 이제 레노베이션이 해당되는 경우가 어떤 것까지인지 그 범위도 사실 되게 모호하고요. 그리고 보험료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레노베이션이면은 수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네. 큰 업데이트를 말하는 거죠. 네. 그 데코레이션 차원은 아니고요. 네. 뭐 벽지를 받다 페인팅한 거는 솔직히 보고할 필요성은 네. 없다라고 봐요. 그러나 레노베이션은 네. 집의 가치가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얘가 바로 베이스먼트죠. 네. 지하실. 피니시 시키고 예. 뭐 이런 거요. 지하실의 첫 번째 목적은 거기에 레크레이션이 아니고 스토리지 개념이에요. 네. 근데 요즘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제 거기다 해서 맞아요. 고급 자재 써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도 만들어놨죠. 네. 그 때문에 그 자재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뭐 5만 불, 10만 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이런 거는 꼭 신고를 하셔서 인케이스 네. 보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네. 수업 백업 했잖아요. 맞아요. 물 영유연사 하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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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들어와서 막 지하실에 침수가 되는데 만약에 보고가 피니시가 안 됐다고 보고가 됐다 하면은 보험회사 발정이 있으면은 그거 커버가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죠. 그렇죠.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왜 그 커버가 안 되냐고 따질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피니시가 됐으면 그만큼 보험료 더 내셨어야 돼요. 맞아요. 보험료 안 내셨걸랑요. 네. 보험료 안 내고 커버를 받는 것은 말이 안 맞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험료 내고 커버를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베이스먼트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전기공사. 전기공사요. 네네. 네. 요즘 새로 진 건물은 뭐 거의 문제가 안 되는데 한 3, 40년 이전에 진 건물들은 지금의 전기 자재가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지금은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카포로다가 동관으로다가 다 그 설치를 하기 원합니다. 네. 그걸로 업데이트가 되냐 꼭 물어보는데 보통의 경우에 집을 사거나 레노베이션 할 적에 그분을 인스펙터한테 물어봐 가지고 현재 조례 규정에 맞느냐 물어보고 만약에 안 맞다 그러면 그거 업데이트 시켜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야 네. 다른 보험회사 그걸 받아줘요. 그다음에요 이제 배관공사. 네, 플러밍. 네, 그다음에 네. 난방. 이제 그간에 보니 히팅도 들어가고 이제 그렇죠. 뭐 그 에어컨 같은 거 다 들어갔죠. 네, 네, 네. 또 심지어 핫 워터 탱크 같은 거. 네. 근데 이런 거 다 그 보고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네. 그 이러한 것을 제때 보고를 하셔야 돼. 근데 사고라는가 어떤 액시던트가 뭐 이미 경고 주고 하는 거 없잖아요. 네. 근데 이분 어떤 경우까지도 이렇게 보험료 영향을 주는 거 아니? 네. 지금 제니께서는 집에 화재 경보기 설치가 돼 있습니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마지막에 언제 체크해 보셨어요? 제가 하는 건 아니어서. 체크할 수 있는 네.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 연기 한번 피워보세요. 아, 네. 그 소리가 나는지. 네네네. 소리 안 나면은 파이어 일단은 디텍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럼 여러 번 배터리가 다 아, 아니면 네. 전기 배터리인지. 음, 그 일반적인 그 전지약 배터리라 하면은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소진되잖아요. 네. 그러면 안 울려요. 아, 근데 만약에 이것이 고장이 났거나 전지가 다 방전된 상태에서 네. 화재가 났어. 아, 그러면 인스펙터가 나와서 조사를 하겠죠. 네. 이런 상황은 커버가 돼야 돼요. 네. 이분 끌림까지도 다 커버가 됩니다. 네. 근데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딱 보니까 음,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가입자는 관리의 책임이 있어요. 네. 그 관리 소홀로 인해서 보험 커버 안 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이번 그것까지도 그래서 만약에 지금 화재 경보기를 네. 그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없애버렸어요. 네. 보고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보고해야 될 것 같아요? 보험회사에. 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원칙적으로. 네. 그렇죠? 네, 잘 보겠습니다. 네. 보고해야 돼요. 네. 보고하면 이제 보험회사 무슨 일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빨리 설치를 하거라. 이게 보험회사 알고 있는 것은 괜찮아요. 알고 있어. 네네. 만약에 모르겠다 하면은 불고지 의무예요. 아. 고지를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음, 그걸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보험회사에 브로커나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말미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보험회사에 알려야 됩니다. 보험회사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네. 실은요. 네. 보험회사를 대신하고 있는 브로커나 에이전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 네네. 하는 건 사실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거 받아주지는 네. 않아요. 아, 그래요? 네네. 네. 개인별로 보험회사는 안 해요. 물론 이제 다이렉트로 하는 보험회사는 해주겠죠. 네. 그러나 브로커 시스템에서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브로커를 통해서 브로커가 게이트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뭔가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조금 귀찮을지언정, 네, 그럴 때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생님 같은 브로커라든지 아니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결국에 이제 저희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 회사에 다 통보가 될 수 있도록 고지를 하라는 말씀이죠. 네, 꼭 하셔야 돼요. 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만일의 사태, 사고를 대비해서 네. 저희의 또 재산과 권리를 보호받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거로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거로 인한 네. 보험료 인상은 별로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실질적으로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집보험료는 그렇게 크게 네, 차이는 맞습니다. 없더라고요. 네. 보험을 나중에 보상을 받는 금액은 그렇죠. 큰데 네. 보험료 자체는 뭔가 네. 하나가 추가되고 또 빠진다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액수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걸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알고 있는 것은 커버가 되고 네. 모르는 것은 안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사실 저만 해도 오늘 많이 배웠는데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집보험 관련해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레노베이션을 할 적에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은 건물에 대한 본질을 변형을 시키지 말고 레노베이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지하실 내려가는 난간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레노베이션하면서 걸적거리니까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멋있게 만들었어요. 보기에는. 네. 근데 얼마 후에 자식들 친구들로 놀다가 거기가 난간이 없어가지고 떨어져서 크게 다쳤어요. 네. 그래서 그 다친 학생의 부모가 수가가 걸어 들어와서 아주 애를 먹는 경우를 봤는데 본질을 변형하지 않고 변형을 하면 허가를 받고 레노베이션을 하기를 꼭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적으로 저희가 집이 처음에 이제 건축이 되었을 때 그때 설계 도면에 있던 그런 그 양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네,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그 이외에 또 만약에 변경을 한다면 또 보고를 꼭 하고 그렇죠. 허락을 그렇죠? 받아야 되겠죠. 네, 그래야지만 만일의 사고에 네. 결국에는 저희가 뭐 어떤 그런 클레임이 걸리거나 소송에 걸렸을 때도 보험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다 변상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 공부 잘했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 저 유익한 내용들 꼭 기억해 두었다가 저희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또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고 또 새싹이 돋아나면서 갈수록 자연이 싱그러움을 더해가는데요. 새로운 계절에 새로운 기대와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